하나, 둘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빨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기 전에 댓글 좀 소개해 드려야겠네요. 가을영양제님 오셨고요. 김한울님, 스카이님 오셨고요. 김현숙님, 두산짱짱팬님, 베리님, 수구레님, 테디 12남매 맘님, 최연실님, 네오메드님, 제이디린님, 꽁디님, 김선아님 오셨습니다. 동백 아저씨님 오셨고요. 자, 쿨피님 오셨습니다. 까는 놈이 저기다. 송갑석 낙지 끈아풀이라고 하셨고요. 그렇습니다. 김선아님, 케미네 빵빵 토호 세력. 그렇습니다. 예. 김미영님, 송갑석은 이재명한테 도움이 안 될 겁니다. 두고 보시면 알 겁니다. 뭐 두고 봐요? 지금도 알아요. NFTS님, 최고위원 웃긴 거죠? 자, 소정님 요즘 안 보인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예, 소정님 지금 개인 사정이 좀 있으세요.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 사정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건강 일단 잘 챙기시라고 말씀 전해놨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가족들, 정영진 TV 이렇게 애청자분들이 걱정해 주신다고 제가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운봉님, 다음 선거에서 민형배 외에는 다 바꿔! 예,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송갑석은요, 사실 지금 최고위원 하겠다고 설치한 이유가 딱 그거 하나예요. 지금 같으면은, 광주에서 송갑석이 공천을 못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당직을 해서 그걸로, 공천을 받겠다. 뭐 이런 꼼수를 쓰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두가 좀 길었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오늘 본론 얘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돈가방 봤다고? 자, 집단 오보 유도한 나무. 자, 오늘 여러분들 언론 기사 보셨던 분은 되게 놀라셨을 겁니다. 김용희 돈가방 들고 가는 것을 봤다라고 남욱이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게 오늘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언론사마다 보도 안 한 데가 없어요. 어이구, 지난주까지 정민용이 못 봤다고 하는데 어떻게 남욱이 봤어 그걸? 남욱이 봤단 말이야?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제목만 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게 뭔 일인가? 자,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거 장난이네. 말장난하고 있는데 남욱이가 말장난을 했는데 여기 멍청한 기자들이 줄줄이 사탕처럼 속아 넘어갔구나 라는 걸 저는 거의 단박에 파악을 했었어요. 왜? 이런 짓을 검사도 자주 하는, 검사들이 자주 쓰는 수법이에요. 흔히 쓰던 수법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리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또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갖고 와가지고 엄청난 증거를 발견한 것처럼 떠벌리는 뭐 그런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 관련된 사건을 할 때 그 이인규 그놈의 새끼가 그 연철호라고 노무현 대통령의 조카 사위가 박연차한테 돈 받은 걸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노무현 대통령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그랬어. 근데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부자지간에도 그 뇌물이 성립이 안 되는데 아들이 받은 돈은 내가 받은 돈이다 아니다? 아니야. 따라서 아버지를 보고 줬겠지만 아들이 받은 돈 뇌물죄가 성립 안 돼요. 제3자 뇌물은 성립되려나? 뭐 그러는 거 몰라.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조카 사위요? 연철호는 연씨잖아. 도대체 그 사람은 어느 쪽이야? 한참 멀죠. 한참 멀어요. 조카인지 조카 사위인지 한참 먼 친구가 박연차한테 돈을 받든 뭐하든 그게 노무현 대통령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근데 마치 엄청난 상관이 있는 것처럼 떠버렸어. 언론들이 다 받았었어.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건 아무 상관없는 거였어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였어. 논두렁식이에요.
그 논두렁식에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그 손병관 기자인지 얘가 계속해서 논두렁 시계를 받았다는 식으로 얘기하던데 그거 얼빠진 놈 아니야. 시계를 받은 사람은 누구? 노건평 씨의 부인인 민모 씨예요. 이 사람이 박연차가 주는 피아제 시계를 받았어요. 노무현 대통령한테 드리세요. 이거 생일 선물입니다. 전해주세요 하고 받았어. 자, 받아놓고 이거를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괜히 받았나? 이거 받지 말았어야 되나? 이게 민 씨가 되게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권양숙 여사한테 전화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거? 저희는 못 받아요. 그거 받으면 큰일 나요. 그 형님이 쓰시든지 논두렁에 버리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라고 얘기한 거였어요. 그게 논두렁 시계로 와전이 된 겁니다. 이인규는 마치 시계를 받은 게 사실인 것처럼 지금도 떠버리고 있는데 그러니 개새끼인 거야. 검사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것을 악용해가지고 이렇게 왜곡을 합니다.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마치 자기가 아주 공정하다, 공정병에 걸려가지고 공정한 척 하는 바람에 잘 알지도 못하면서 헛소리 찍찍 갈겨가지고 돌아가신 분을 2번, 3번 죽이고 있는 거죠. 그 오마이뉴스 손병관, 너 정신 차려. 내 이제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이게. 자, 이겁니다. 진실은 그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근처도 안 갔었어. 진짜. 열받아, 진짜. 자, 이게 뭡니까? 예. 아무 관련이 없는 건데, 관련이 있는 것처럼 갖다 붙인 거죠. 그죠? 노무현 대통령한테 그 시계가 안 갔으면 그게 누구한테 가 있든 그게 뭔 상관이야. 그건 노무현하고 아무 상관없는 시계야. 응? 근데 갑자기 논두렁만 싹 가져와가지고 장난질을 친 거 아니에요. 그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기 돈가방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금방 여러분들도 금방 눈치챌 겁니다. 눈썰미가 있고 조금의 기가 좀 트인 사람 같으면 논두렁 시계 얘기도 자세히 들었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노무현 대통령한테 전달이 안 된대. 노통한테 전혀 전달이 안 됐던 거네. 금방 나온단 말이야. 전달해 드릴까요? 전달할 필요 없고요. 그냥 뭐 쓰시든지 논두렁에 버리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 말이었다고. 자, 전혀 상관없는 거죠. 근데 그 논두렁 시계가 노무현 대통령을 죽이는 핵심 결정타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마찬가지. 오늘 나무기가 똑같은 짓을 했어요. 돈가방 받다고? 자, 진짜 돈가방 받는지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 드릴게요. 자, 나무기 인형을 보자. 진짜 이런 게 변호사라고. 정말 참 이러니까 대한민국의 법조계가 얼마나 썩어 문질러졌는지 금방 티가 확 나는 거 아닙니까? 자, 변호사가 돼가지고 위증을 하기는 뭐하고 위증을 안 해주려니 지가 감옥에 갈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서 적당히 줄타기 하고 있는데 그 줄타기 하는 모습이 오늘 법정에서 그대로 나온 겁니다. 나무기가 돈가방 받다 이 말도 조금만 눈 뜨고 보시면은 이 새끼가 장난쳤네. 금방 아십니다. 보시겠습니다. 오늘 김용 부원장에 대한 정치자금 혐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오늘 벌써 7번째인가 그래요. 오늘은 남욱에 대한 신문이 열렸습니다. 검찰 측 주신문에 이어서 변호인 반대 신문도 진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오늘 검찰 측 주신문, 이게 오전에 진행이 됐는데 오전에 진행된 검찰 측 주신문 요 내용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금방 알게 됐어요. 저는 보면서 금방 알았어요. 이 새끼들 또 장난치네. 실제로 공소장에 기록된 상황하고는 아무 관련 없는 거예요. 공소장하고 관련 없는 그런 엉뚱한 얘기를 했어요. 생전에 한 번도 거론된 적도 없고 조사 과정에서 거론된 적도 없고 이야기된 적도 없고 심지어 김용 부원장은 그런 일이 있었나? 이러고 있는 판인데 그런데 이거를 마치 관련이 있는 것처럼 공소장에 포함된 것처럼 떠버렸고
모든 언론사들이 다 받았었어요. 등신들, 쪼다들, 아유 병신들, 니들이 그러고도 기자냐? 야 손가락 다 부러버려라.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애시당초 검찰은 그걸 노렸어요. 언론 플레이용으로 이 기사를 내놓은 겁니다. 오늘 언론 보도의 핵심은 그거예요. 김용이 돈 들고 나가는 거를 보았다. 나는 김용이 돈 들고 나가는 거를 보았다. 이게 오늘 언론 보도의 그냥 핵심이에요.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 이게 시작도 이거고 끝도 이거야. 다른 내용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조금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금방 알았을 겁니다. 기사가 좀 이상한데? 이 조금 앞뒤가 안 맞는데? 아니 남욱이 진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영 이상하지 않아? 자, 오늘 조선일보 보도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래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유동규한테 남욱이가 돈가방을 들고 갔어. 쩔레쩔레. 유동규한테 돈 주러 갔대. 돈 주고 나오려고 보는데 아유 김용이 오네. 그래서 그 정민용이 들어앉아서 담배 폈다는 그 회의실에 가가지고 이렇게 담배 피면서 봤다는 거야. 김용 왔다 가는 거를. 들어가네? 가네? 가방을 들고 가네? 저건 내가 들고 왔던 가방인데? 라고 했다라는 거야. 내가 들고 왔던 가방이네? 자, 그게 뭐냐? 꽃무늬 쇼핑백. 현대백화점 쇼핑백이에요. 신세계 백화점 것이에요. 이것도 막 헷갈려. 처음에는 꽃무늬 쇼핑백이라 그랬다가 현대백화점이라 그랬다가 나중에는 검사가 신세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세계 맞아요. 맞아요. 이랬대. 여기부터가 매우 웃기죠. 예. 여하튼 남욱이 돈가방을 들고 돈을 유동규한테 전달해 주러 갔는데 때마침 김용이 와서 이렇게 쑥 보고 다니니까 내가 들고 왔던 그 돈가방 꽃무늬 쇼핑백 들고 가네. 현대백화점인가 신세계백화점인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다? 겨울인데 참 유달리 더웠던 날로 기억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뭔가 이상한 거 못 느끼십니까? 꽃무늬 쇼핑백? 정민용은 노란색 쇼핑백, 갱지 같은 골판지 박스 같은 그런 노란색 쇼핑백이라 그러지 않았었나? 뭐 코팅이 되는 쇼핑백이라 그러지 않았었나? 꽃무늬라 그랬진 않은 것 같은데. 자, 왜 정민용하고 틀리지? 그리고 정민용이 지 혼자 왔다 그랬는데 남욱이랑 같이 왔어? 그리고 정민용이 갔다고 한 날은 4월이라 그랬는데, 그리고 정민용이 가고 정민용이 돈을 4번을 다 전달해 주지 않았어? 근데 언제? 남욱이가 직접 유동규한테 돈 준 적도 있었어? 자, 뭐가 이상해요. 앞뒤 내용이 하나도 안 맞기 시작했어. 이게 뭐지 도대체? 뭔가요? 예, 바로 보셨습니다. 정민용의 진술은 그거였어요. 누런색 쇼핑백에다가 한약 영양제통 깜장색, 그걸 옆구리에 끼고 김용이 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김용이 손에 들고 갔다 그랬어. 이것도. 남욱이 주장하고 정민용이 얘기하고 하나도 안 맞죠? 뭐야? 정민용하고 남욱하고 왜 이렇게 하나도 안 맞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욱이 내가 김용을 봤다. 돈 갖고 가더라. 라고 말한 시점은 2022년 2월이에요. 그런데 검찰이 이번에 기소한 건 언제부터? 2022년 4월부터예요. 이거는 2월, 이거는 4월. 이거는 그러니까 공소장에 들어간 내용이 아니에요. 아니, 공소장에 들어가고를 제껴두고 애시당초 나온 적이 없는,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는 전혀 새로운 얘기예요.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었어. 조사 과정에서. 오늘 갑자기 불쑥 나온 거야. 즉 공소 사실 자체가 아니야. 공소 사항 자체가 아니야. 저는 이 공소 사실이란 말 안 쓰기로 했어요.
공소 사실이면은 아직까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됐는데 사실로 확정을 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공소 사항이라는 표현으로 바꿉니다. 공소 사항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야. 공소장에 포함도 안 됐어. 단 한 번도 조사된 적도 없어. 증거 당연히 없지. 조사를 안 했는데 증거 어디 있겠어? 없어. 그냥 지르고 본 거야. 왜? 언론 보도를 위해서. 아주 섹시한 보도 나오지 않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김용은 원래 이런 돈, 검은 돈을 많이 받는 사람이야 라는 식의 선입견을 주고자 하는 거죠. 이날도 오늘 진술도 보면은 남욱이가 참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돈을 많이 줘봐서 아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날 김용이 돈 가져가는 걸 보니까 앞으로 돈 주면 잘 통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대. 자, 그냥 공소 사실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얘기들로 사람을 일단 나쁜 놈으로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는 거지. 즉 그만큼 검찰이 지금 증거 관계로서는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게 고스란히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아까 다시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용이 오늘 갑자기 불쑥 얘기한 이날은 2022년 4월. 근데 정민용이 증언한 날 1차 돈 전달 날짜는 2022년 4월. 2월과 4월. 여기부터 4월 이후 4월, 6월, 8월 이때가 공소장에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애시당초 들어가질 않았던 거예요. 들어가지 않은 거 가지고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한 거야. 이거는 판사가 받아들이지도 않았어. 판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막 얘기를 또 찝었어 또. 공소 사실하고 상관없으니까 이거를 공소장에다 포함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은 빼라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남욱이 얘기한 날짜는 2월이에요. 2021년입니다. 2021년 2월인데 실제로는 4월 이후부터 기소가 됐다. 즉 기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 거론할 필요조차 애시당초 거론해서도 안 되는 날이었던 거예요. 자, 이 과정에서 남욱은 저 연극하고 있어요 라는 것을 너무 대놓고 티나게 또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꽃무늬 쇼핑백입니다. 처음에 남욱은 지가 돈을 꽃무늬 쇼핑백에 넣어서 가져갔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꽃무늬 쇼핑백을 김용이 가져갔다. 그런데 이게 어디 거예요? 그 꽃무늬 쇼핑백이 어디 거예요? 현대백화점 거든가? 검사가 다시 묻습니다. 그 근처에 신세계 백화점이 있던데 신세계 아니에요? 맞다, 신세계. 죄송합니다, 신세계였어요. 참 코미디다, 코미디. 아이고 참. 야, 거짓말을 하려면 미리 좀 짜고 와라. 아유, 진짜. 자, 게다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꽃무늬 쇼핑백에 들어가 있는 돈은 내가 들고 간 것이다. 였고, 그래서 그거를 들고 갔다. 김용이 들고 갔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이 사실상 보면은 매우 부정확한 얘기예요. 진짜로 돈을 가지고 간 건지, 아니면은, 다른 게 들어갔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고, 신세계 백백인지, 현대백인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남욱의 진술이 희미하니까 판사가 묻습니다. 깝깝한 거죠, 판사가 보기에는. 아니, 공소장에 포함도 안 된 2021년 2월 거를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갑자기 내가 그때 돈을 줬네 말았네. 아니 2021년 4월 이후다. 4월 이후부터 너 왜 2월 달 걸 얘기를 해? 그 2월 달 걸 얘기하려면 공소장에 넣어서 갖고 오든가. 그게 아니면은 지금 여기서 얘기할 거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에? 자, 그러면서 판사가 묻습니다. 야, 그래서 돈 든 거는 봤니? 그 가방에 돈 든 거는 확인했어? 자,
그러자 남욱이 얘기합니다. 아, 그건 제가 못 봤고요. 네가 가져온 거라며. 근데 거기 돈 든 거를 못 봤다고? 제가 돈을 많이 줘봐서 아는데 돈이 든 것 같더라고요. 참, 말장난도 아니고요. 지가 돈을 많이 줘봐서 안 돼. 이 뭐예요, 뭐. 판사가 물어요, 진짜. 돈이 든 건 어떻게 확인하셨나요? 어떻게 그걸 아시죠? 아, 그건 제가 잘 모르는데요. 제가 돈을 많이 줘봐서 아는데. 라고 했어요. 이 새끼들이 진짜. 자, 그리고 돈을 들고 갔다 얘기는 또 갑자기 애매해져요. 그거 지가 들고 갔는지 그날 들고 갔는지 애매해져요, 또. 자, 그런데 언론 보도는 이렇게 났습니다. 심지어 경향신문이에요, 이거는. 경향신문의 김혜리 기자, 이 친구가 조금 그전부터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지목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이번에도 계속 그러네요. 김용이 유동규에게 경선 자금 요청하는 거 스피커폰으로 들었다. 자, 스피커폰 얘기 원래 정민용이 하던 얘기죠. 근데 갑자기 이제 남욱으로 옮겨갑니다. 웃기는 것도 아니고, 원래는 정민용이 스피커폰으로 하는 거 들었다며. 근데 정민용이 나 못 들었어 라고 하니까 갑자기 바꿉니다. 남욱이 들었대. 2021년 5월 30일인가 31일인가 정민용 변호사와 함께 유동규한테 갔는데, 그때 김용이 전화를 걸어와가지고 유동규가 스피커폰으로 전화통화를 했다. 야, 좀 그렇다, 그죠? 자, 그런데 통화가 끝난 후 유동규나 김용이 광주 누군가에게 가서 1억 원을 급하게 줘야 한다 라고 말했다. 자, 다시 한번. 통화가 끝난 후 유동규나 김용이 광주 누군가에게 1억 원을 급하게 줘야 한다고 했다. 줘야 한다고 했다. 지가 들었다며. 한다고 했다는 전원이잖아. 스피커폰으로 들었다며. 스피커폰으로 들었는데 줘야 한다고 했다. 줘야 한다더라가 아니라 줘야 한다고 했다. 유동규가. 아니, 유동규인지 김용인지가 광주 누군가에게 가서 1억 원을 줘야 한다라고 했다. 아, 했다고 한다. 아유씨, 어렵다. 전원이죠, 전원. 그죠, 전원. 아니, 지가 스피커폰으로 직접 들었다며. 그럼 이 전원이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다시 한번. 김 전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유동규나 김용이 광주 누군가에게 1억 원을 급하게 줘야 한다고 했다. 고 말했다. 줘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1억 원을 급하게 줘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고 진술했다.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 뭐예요? 전원인가? 직접 들었다며. 웬 전원이야? 자, 여기에서도 드러납니다. 너 직접 들었니? 진짜 너 직접 들었니? 그러니까 갑자기 남욱의 말이 바뀝니다. 아니, 유동규가 김용하고 통화하는 걸 제가 듣기는 했는데 무슨 내용을 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유동규가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해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요. 기가 차는 발언이죠. 2021년 5월 30일 유동규가 김용과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했는데 나도 들었어. 정민용이랑 같이 들었어. 그런데 내용은 기억이 안 나. 김용이 광주에 있고 바쁘다는 것밖에 몰라. 경선 자금 말했는지 안 말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 봤다며. 들었다며. 갑자기 내용이 기억 안 난다고? 뭐 하자는 거예요?
즉 이거는 뭘 말하느냐? 지금 이 남욱 변호사는 여기서 위증을 해가지고 나중에 위증죄로 걸리게 될까봐. 그래서 변호사가 위증죄 한 건데 되게 심각해요. 그래서 영구 변호사 자격증이 박탈될 수도 있어요. 되게 심각하거든. 그러니까 위증을 안 하려고 지금 빌빌 빼는데 이리저리 빠져나가면서 그러면서도 검찰이 요구한 거는 다 들어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줄타기 하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번 정민용 변호사는 재판에 나와서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김용이랑 유동규가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거 그거 자체를 본 적이 없다. 나는 그런 통화를 한 적이 없다. 나는 김용 목소리도 모른다. 자, 그리고 이게 또 재밌는 부분이 있죠. 남욱은 유동규 전화도 잘 모른다며. 그래서 정민용을 거쳐서 돈을 줬다며. 근데 갑자기 이때는 갑자기 지가 그냥 정민용 안 거치고 그냥 가서 돈을 줬다고? 뭐야 그러면? 정말 하나도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급하게 지난번 정민용 그 증언을 통해 가지고 유동규 정민용 증언을 통해 가지고 검찰의 신빙성이 아작이 나고 나니까 검찰로서는 급하게 남욱을 동원해 가지고 새로운 증거를 만들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막 한 것 같은데, 자,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됩니다. 손발이 안 맞고 말이 안 맞죠. 자, 그러니까 판사도 나중에는 직접적으로 따져들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부분이냐? 이렇게 남욱이 헛소리를 뻑뻑 하니까 변호인들이 곧바로 반대 신문에 들어갑니다. 자, 남욱의 얘기는 전부 다 그래요. 들었다예요. 처음 얘기할 때는 전부 다 처음 얘기할 때는 들었다가 아니라 전해 들었다야. 내가 직접 들었다, 직접 보았다, 내가 직접 갖다 줬다 였는데 반대 신문에 들어가면 말이 싹 바뀌면서 들었다, 그렇게 알고 있다, 요렇게 바뀌어요. 들었다, 주로 김만배로부터 들었다, 유동규가 그렇하더라로 바뀌는 거예요. 또는 나는 그렇게 알고 있다. 직접 보거나 알고 있었던 일은 사실상 없었던 거예요. 진술이 다 바뀝니다. 남욱의 진술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각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 이 내용들은 뭐다? 이 남욱이 오전에 한 진술만을 가지고 기사를 쓴 거죠. 참 게을러 터졌지. 아니 그 재판을 기사화 하려면은 주신문과 반대신문을 다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얘네들은 검찰 측 신문만 보고 그대로 가서 뺏기는 거예요. 검찰이 유리한 것만 다 받아 쓰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변호인들이 어떻게 반박했다는 거 고스란히 빠진, 아니 보도될 기회조차 사라지는 거였던 거죠. 남욱이 사실상 반대신문에 가가지고 실은 내가 직접 들은 거는 아니고 전해 들었다, 전원이다, 난 그렇게 알고 있다, 이렇게 바뀌어요. 자, 말이 자꾸 이렇게 바뀌니까 재판장도 깝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자, 처음에 변호인이 남욱을 상대로 좀 재촉을 합니다. 지금 증인은 계속해서 이재명 측이라는 말을 쓰는데 증인도 법조인 아닌가요? 이 법조인으로 이런 부정확한 표현을 써서 되겠습니까? 라고 좀 따집니다. 남욱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변호인이 다시 따져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증인이 말하는 이재명 측이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남욱이 뭐라 그러냐? 정진상이다. 정진상이 이재명 측이야? 오케이. 좋았어. 그래, 그러면 정진상 실장이 무슨 역할을 했는데? 남욱, 그건 내가 잘 모르고
정진상은 사실 김만배하고 친하지 나하고 일을 안 했어. 얼얼이요. 이재명 측한테 돈을 줬네. 이재명 측으로부터 전달받았네. 이재명 측이 그렇게 얘기했네. 그렇게 나불대더니 이재명 측이 누구냐? 라고 하니까 정진상이다. 정진상이 무슨 일을 했는데 그건 내가 잘 모르지. 만배형이 알지. 만배형하고 친했잖아. 나는 몰라. 말이 이렇게 바뀐 거죠. 변호인이 따집니다. 그럼 네가 직접 알고 있는 건 아니네. 그렇지. 법조인으로 자꾸 이렇게 부정확한 표현을 하거나 부정확한 내용을 말한다는 거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변호인이 닥달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끼어듭니다. 아, 잠깐만요. 그 부분은요. 주관적인 의견, 증인이 주관적인 의견 말하는 거 맞아요. 검사 주신문 할 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재판부가 굳이 제지를 하지 않은 것은 그게 재판의 직접적인 공소사실이 아니라 전제사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제지를 하지 않은 겁니다. 이 부분은요, 재판부가 뭐 심증을 형성하는데 그렇게 사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자, 요렇게 정리하시지요. 즉, 오늘 나무기 했던 얘기는 말짱 도루묵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언론에서는 참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보도하고 있네요. 마치 김용 부원장의 유죄가 입증된 것처럼. 일단 남욱은 돈을 들고 갔는지 확실치 않아요. 돈을 들고 갔는지 아니면 다른 때 간 건지 명확하지 않아요. 여하튼 간에 두 번째, 김용 부원장이 돈을 들고 나갔다? 예, 돈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몰라요. 심지어 그 쇼핑백이 현대백화점 백인지 신세계 백화점 백인지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니고 그냥 꽃무늬 백인지 잘 몰라. 근데 확실한 건 꽃무늬 백은 백화점 백 아닙니다. 백화점 백에 꽃무늬 넣는 경우 잘 없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 신세계 백화점 백 뭐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현대는 현대대로 잘 아시고. 자, 뭐 어쨌거나. 자, 그런데 그 돈을 받았네 말았네 하는 그날이 공소장에 기록이 돼 있는 그 돈이 아니야. 실제로 남욱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 돈은 그 돈하고 틀린 돈이에요. 라고 또 얘기를 해. 아, 이거는 이재명한테 간 그 경선자금 그 돈하고 또 다른 돈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 지금 경선자금 재판하고 있는데 경선자금 아니라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 얘기를 그럼 얘기 왜 하는데. 이 도루놈 아니야. 자, 공소장에 들어간 돈도 아니고 지가 직접 가져갔다 그랬는데 가져갔는지 안 가져갔는지 그것도 애매하고 돈을 들고 갔다. 김용이 가져갔다 그랬는데 들고 갔는지 안 가져갔는지 확인하지도 않았어. 심지어 이재명 측에 줬다? 이재명 측이 누군데? 정진상이야. 정진상이 무슨 일 했는데? 난 모르지. 만병이 알지. 응? 자, 오죽 답답했으면 판사가 직접 나서서 검사 주신문 과정에서 그 얘기가 좀 나왔는데, 그런 얘기 좀 나왔는데, 그거, 그 잘못된 거 맞다. 근데 그게 우리가 굳이 재판부가 제지하지 않은 것은 전제 사실에 대한 것이라서 굳이 제지하지 않더라도 재판부가 심증 형성하는데 별로 사용되지 않을 거다. 걱정하지 말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자. 요 얘기를 했어요, 얘기. 오죽했으면. 자, 이쯤 되면은 기사는 어떻게 써야 할까요? 자, 아주 객관적, 기계적 중립을 지킨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오전에 봤다던 나무, 오후에는 그냥 들었다로. 미묘하게 바뀌는 증언, 이렇게 써야 정상 아닌가요? 그죠? 남욱의 주장이 오락가락 한다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봤대다가 반대신문 나가니까 들었다다가 내가 직접 본 건 아니다라든가.
이게 그게 이렇게 어렵나요? 어려울까요? 애시당초 이렇게 말장난을 하는 남욱도 그렇고 말장난을 시키는 검찰도 그렇고 다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거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서 기자랍시고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법조 기자라고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특혜를 입으려고 하는 그런 특권 의심만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자들, 이것들이 과연 참 그러네요. 자, 오늘 남욱이 한 진술의 핵심은 이겁니다. 나는 잘 모르고 김만배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남욱은 이재명이 김만배에게 의지했다. 이게 이 사건에는 김만배가 기소도 안 됐어요. 김만배는 증인으로 불려오지도 않았어. 근데 이재명이 김만배에 의지했다? 이 얘기를 왜 합니까? 그건 네가 봤어? 본 건 아니지.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지. 김만배가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지. 자, 그러면서 법조 기자라서 김만배한테 많이 의존했대. 자, 근데 이것도 남욱의 추정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가 직접 수첩을 보여주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10년 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 성남시장으로 취임하고 난 이후에 만난 기자들이라든지 이 내역이 수첩에 빼곡하게 적혀 있어요. 거기에 김만배랑 점심 한번 먹었다는 얘기가 딱 한 번 등장합니다. 한국일보 모 기자랑 같이 밥 먹은 걸로 돼 있어요. 그 외에는 김만배를 만난 적 자체가 없어요. 만배형이 한 두세 번만 만나면은 나 그 사람하고 친해라고 얘기해. 근데 만배형이 나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알아? 나한테 이재명하고 다리 좀 놓으라 그러더라. 어서 남욱이 개새끼가 진짜 어디서 거짓말하고 그래. 내가 진짜 이 말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야, 남욱 이 새끼야. 만배형이 나보고 이재명하고 다리 좀 놔달라 그러더라, 이놈아. 확 그냥 죽여버릴라, 이씨. 어디서 이 새끼 거짓말을 찌륵찌륵 하고 있어. 못된 새끼가 진짜. 야, 그렇게 이재명이 만배형한테 그렇게 의지를 많이 하면은 왜 만배형이 나한테 다리 좀 놔달라고, 이재명 만나게 다리 좀 놔달라고 왜 그렇게 얘기했니? 어디서 거짓말하고 있어. 못돼 처먹은 놈이 진짜. 생사람 잡으려고. 진짜. 제가 요런 얘기까지는 제가 안 하려고 좀 참았는데, 만배형이 오죽 답답했으면 나한테 와가지고, 야, 너 중앙대 아니냐? 중앙대입니다. 이재명 잘 아냐? 동문회 한 번씩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럼 너 동문회 가냐? 가기는 가죠. 민주동문회 뭐 그런 거냐? 뭐 그렇죠. 그러면 말이야, 형아랑 그 이재명이랑 다리 한번 놔봐라. 네? 형아가 말이야, 보답은 내가 한번 잘할게. 보답은 걱정하지 말고 한번 다리 한번 놔봐라. 네? 그렇고 왜 내가 만배형을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고 했잖아. 이렇게 가깝다고는 하지만 사실 하여튼 뭐 그랬어요. 근데 만배형이 이재명하고 친하면 그 얘기를 나한테 왜 해? 이재명이 김만배한테 의지할 정도로 가까우면 그 얘기를 왜 해 나한테? 쥐뿔도 진짜 참. 내 진짜 살다 보니까 법정에서 나오는 얘기를 내가 반박할 상황이 생기네. 아유 참.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 진짜 열받네, 진짜. 참 기가 차요, 여러분. 저는 상황을 알잖아요. 제가 너무 뻔히 아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뻔히 아는 상황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게 너무나 화가 납니다. 아, 참. 김필영님, 혈압 높이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라고. 아, 여기 또, 배동우님, 장 기자님 화나면 무서운 줄 나무기 아마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하셨네요. 예. 아, 참. 예. 제가 참 살다 살다가, 법정에서 나온 증인의 얘기를 제 경험으로 바로 반박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만배영이 저한테, 너 중앙대지? 야, 이재명하고 다리 한번 놔봐라. 그 얘기는요, 이걸로 끝난 거 아니에요. 아, 제가 그 무렵에 아시아 경제인가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면 2017년, 18년 그 무렵이거든요. 그 무렵에 제가 이제 불교방송 라디오에 뭐 출연을 할 때였나? 하여튼 뭐 그랬을 거야, 아마. 불교방송 그 국장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용진아, 너 혹시 저 만배영한테 부탁 안 받았냐? 무슨 부탁이요? 이재명이랑 좀 다리 한번 놓으라 그러던데, 너 혹시 다리 놓을 수 있냐?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형이 정치권에 아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 친인척 중에 실제 국회의원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훨씬 그 사람이 가깝거든요. 근데 그 형이 나보고, 야, 네가 이재명하고 좀 다리 좀 놔봐라 해서, 왜요? 만배형이 시키던가요? 그랬더니, 만배가 나한테 부탁을 하던데, 야, 어떻게 방법 없겠냐? 그러니까 그 무렵에 이 만배형이 나한테만 부탁한 게 아니고 자기가 아는 그 민주당 쪽에 줄을 댈 수 있는 사람 언론계 여기저기 계속 찌르고 다녔던 거예요. 자, 이래도 김만배가 이재명하고 가깝습니까? 이재명이 김만배한테 많이 의지할 정도로 가깝습니까? 야, 나무, 니 잘못 걸렸다. 이. 나쁜 새끼. 어우, 열받아. 아유, 열받아.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그때도 김만배랑 이재명이랑 가깝다, 뭐 그런 헛소문이 돌길래 이재명 대표가 그때 직접 자기 수첩을 보여주면서 얘기를 했어요. 실은 내가 김만배랑 점심 딱 한 번 먹었다. 수첩에 기록이 돼 있다. 그거 그 당시에 같이 혼자서 먹은 것도 아니고 한국일보의 누구누구 기자랑 같이 먹었다. 라고 딱 그렇게 보여줬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됐었느냐? 작년 대선 무렵에 주진우 기자가 그 어디 뭐 그 출연을 해가지고 김만배가 이재명 마크맨으로 뭐 영입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마치 김만배가 이재명 대표랑 마주 가까운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정면으로 지적을 하면서 주진우 기자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당장 그 취소하라고 내가 되게 공개적으로 한번 야단을 친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그들이 주진우가 날 쳐다보지도 않더라고. 여하튼 그때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저한테 수첩을 보여줬어요. 김만배랑 같이 점심 먹은 거 딱 한 번밖에 없다고. 됐죠? 자, 이쯤 되면은 진짜 확실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제가 재판 가서 들었다가 아니라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죠? 아유. 딸기님, 들어보니 가까이 지낼 수 없는 사이라고. 그럼요. 가을 영양제님, 오죽하면 수첩에 만남을 기록할까? 그렇죠. 그 수첩에 일일이 디테일하게 만남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 그 박지원 그 분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아, 피테로 올렸더니 벌써 열받네요. 예. 참 그런 게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짓말을 한다는 거 의심이 되지만 딱 떨어지는 물증이 없을 때는 화를 내기 어렵죠. 근데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 딱 떨어지는 물증을 내가 갖고 있을 때, 근데 상대방은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고 그 거짓말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을 때 화가 납니다. 진짜 열받네요. 자, 두 번째 주제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첫 번째 주제죠, 이게. 첫 번째 주제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에